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중위생관리법규 두 번째 시간으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감독 및 위생교육, 그리고 벌칙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과 기타 법규사항에서 개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어떤 벌칙이나 어떤 과태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행정지도 감독에서 공중위생 영업소의 폐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 영업자가 제가 다음에 나열할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시설과 설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카메라나 불법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행한 경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또는 공중위생 영업 장부 혹은 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그리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고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서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이러한 경우도 영업장 폐쇄 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영업소가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해당 영업소에 간판이나 기타 영업 표지물을 제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구구절절 많죠.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성매매, 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 자, 크게 이 네 가지 법률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이후에는 제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앞에 4개의 법을 위반해서 영업장에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혹은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법 이외의 법을 위반해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같은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폐쇄 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는 누구든지 그 영업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해서 폐쇄 명령이 있은 후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는 누구든지 그 영업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청문.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분할 때는 청문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나 미용사의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혹은 영업장의 영업 정지 명령이나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제9조 2항 영업의 제한 부분,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성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공중위생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 영업자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업소 위생 등급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시도지사는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생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시도지사가 평가 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러면 그 평가 계획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고 계획에 따라서 평가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 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생 서비스 평가 주기는 2년마다 실시를 하고요. 3등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최우수 업소는 녹색 등급, 우수 업소는 황색 등급, 일반 업소는 백색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공중위생 감시원은요. 이 공중위생 감시원의 자격이나 임명, 업무 범위 등 기타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포인트, 대통령령으로 공중위생 감시원은 정해지고요. 위생사나 환경기사 2급에 자격증이 있거나 대학에서 화학이나 화공학, 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고 졸업한 자, 또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3년 이상의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경우는 공중위생 감시원이 될 수 있고요. 또 별도로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공중위생 감시에 대한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요. 위생 상태를 검사하고 또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공중이용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의 확인 및 검사, 위생 지도나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개선 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또 영업의 정지나 일부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혹은 영업소 폐쇄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생교육 이행 여부의 확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도 있어요. 앞에 이제 명예자가 들어갔죠. 시도지사는 공중위생 감시를 위한 지도나 계몽 등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을 둘 수 있습니다. 역시 자격, 임명, 업무 범위 등 기타의 필요한 사항은 공중위생 감시원처럼 대통령령으로 하고요.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자격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있거나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한 자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는 공중위생 감시원이 행하는 검사 대상물의 수거를 지원하거나 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신고나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공중위생에 대한 홍보, 계몽 등 공중위생 감시의 업무와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따로 부여하는 업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위생교육 한번 볼까요?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중에서 영업장별로 그 책임자를 정해서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꼭 받도록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장을 2군데, 3군데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하나만 위생교육을 받는다고 그 2군데, 3군데가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각 사업장마다 책임자를 둬서 꼭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벌칙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먼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는 벌칙,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영업 정지 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시설을 사용한 자, 혹은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한 자. 이번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한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해서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번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미용업을 한 사람, 그리고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과태료 한번 볼게요. 먼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계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규정에 의한 계산 명령을 위반한 자, 그리고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이용업소 표시 등을 설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그리고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행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입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일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금액을 줄여주는가?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혹은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와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려서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해서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리고 그 밖에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늘려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별 기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용업소에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을 했을 경우 과태료 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80만 원이에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때에는 과태료 150, 그리고 개선 명령에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 150입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60만 원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필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법률 부분이 바뀐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보다는 지금 현재 기준 2020년 9월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제 강의를 잘 기억하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징금 처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업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럴 때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법 4가지 기억나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이러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안 되고 그냥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별이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만약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자가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내야지 영업적 폐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앞서 벌금도 말씀드렸고 과태료도 말씀드렸고 과징금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개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벌금은 재산의 형벌이에요. 금전 박탈로 만약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도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가 징수하는 금전 부담을 말합니다. 과징금은 앞의 내용은 똑같아요. 행정법상 의무 위반, 불이행에 따른 의무 위반 시 발생된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 징수하는 금전 부담을 말합니다.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뺏어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 그냥 내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기타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